정치인 시장하지 말고 성남 시민을 위한 풀뿌리 시장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93만 성남 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 조정식입니다. 민선 8기 신상진 시정부가 시작된 지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행사 시작을 언제 해야 할지 고민하는 행사 주최자들과 공직자들의 초조한 모습을 뒤로하고 축사에 신나신 신상진 시장님, 행복하십니까?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었고 또 정치 권력 지형의 변화에 따라서 각종 의혹과 전 정권 지우기 등을 놓고 국회, 시의회 또한 격돌로 민생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시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난방비 폭탄 등의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집중호우, 폭염, 터미널 폐업,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 심의도 엄연히 존재하는 청년 기본소득 조례에도 불구하고 예산 30억을 세우지 않아 성남시는 준예산이라는 사태에 직면했고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오롯이 신상진 시장의 오만과 독선으로 발생한 일입니다. 협치도시 성남시만이 불행한 성남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은 의원은 수차례 제안했습니다. 시장님도 최근 민주당 정책 간담회에서 상생과 협치를 외치셨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현 정권의 안전 불감증이 낳은 12구 이태원 참사, 성남 시민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에 15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아직도 유족들은 원인과 대처에 대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 성남 시민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빈소에 갔지만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끝까지 진상 파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방안은 굴욕적 해법으로 즉각 파기를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를 규탄합니다.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배상 없는 돈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받지 않겠다는 양금덕 할머니의 절규를 기억하며 굴욕적인 배상 합의 파기를 성남시의 민주당에서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 출범한 지 벌써 9개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수위원회였습니다. 성남시정을 인수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인지 전임 시장들을 탈탈 털겠다는 것인지 부실한 인수위 운영으로 준비 안 돼 출발한 신상진 정부는 연말까지도 인수위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야당 대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전임 시정부에서 추진했던 좋은 많은 사업들에 대해 아직도 집행부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준비 안 된 신상진 시장과 엉터리 인수위원회 운영이었다는 평가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시정혁신위원회인지 시정혁신추진단지를 준비하신다는데 시의회의 권한을 침범하고 성남시 공직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 비선 실세들의 모임은 절대 안 됩니다. 올 2월 모 신문에서 모란시장에서 B 과장이 주도하고 A 지역 출신 과장들이 모여 인사개입 모의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공정과 혁신을 추진하는 신상진 시장의 철학에 반하는 불순한 정치 공무원들을 경계하는 기사입니다. 전임 시장들의 인사와 정치 공무원들을 입버릇처럼 비판하신 신상진 시장님, 철저히 진상조사하여 일벌백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성남기자협의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 과정의 난맥상과 밀실 개입 내용입니다. 문화재단은 수개월째 대표이사와 본부장 자리가 공석이었습니다.
성남시는 아직도 교육문화체육국장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단장도 공석입니다. 도대체 취임 9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신상진 시장님, 유능한 성남시 공직자들 많습니다. 빠른 임용 바랍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책임질 4급 국장 자리를 도대체 언제까지 비워두실 생각입니까? 시장님, 성남시장에 취임하시면서 공정과 소통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소통하자고 하는데 불통으로 맞서고 계십니다. 성남형 교육지원단을 폐지하면서 성남교육시민단체와 특히 성남형 교육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은 들어보고 폐지를 결정하시는 겁니까? 성남형 교육은 지난 10년간 같은 출발, 다양한 성장이란 슬로건으로 차별 없는 교육과 학생 개인별 역량을 개발해온 성남 지역 실정에 특화된 교육 정책입니다. 전국에서 박수치던 성남형 교육입니다. 교육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면 우리 아이들의 겪을 대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동안 1,000억 원을 투자해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성남형 교육의 중간 조직인 성남형 교육지원단을 없앤다는 것은 정말 안 됩니다.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하십시오. 학생과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에서 시장님께 끊임없이 대화를 요청하고 있는데 시장님과 집행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통해 좋은 점은 계속 이어가고 불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면 될 것을 말이 좋아 미래교육으로 전환이지 일방적으로 성남형 교육을 폐지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정권 지우기란 정치 목적으로 폐지되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대표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한때 시장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셨다고 들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편향된 보수 언론이 연일 북한 때리기를 한다고 우리가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평화 관계를 추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이번 남북교류협력 폐지 조례의 사유를 보면 남북교류협력 법률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해서 실효성이 없는 조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당연합니다. 헌법 있고 많은 법률이 있으면은 조례 없이도 얼마든지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 지방자치는 그럼 뭐하라 합니까?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서 다 하면 되는데 지방자치를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지방에서 스스로 한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유를 들어서 조례 폐지를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참 우리를 부정하는 실수할 수밖에 없던 사항입니다.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기본소득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민주당 전임 시장들이 잘한 거니까 폐지하고 싶으시겠죠.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누차 밝혔지만 국민의힘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만 안 한다고 해서 준예산까지 갔습니다. 4차 산업시대 인간이 기계로 대체되고 또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게 되고 있습니다. 많은 IT 전문가들과 석학들이 기본소득 논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그런 흐름을 역행하는 성남시 과연 제정신입니까? 저희 성남 다행히 준예산 해결하면서 청년 기본소득 오래 하지만 정말 아쉽습니다. 한 번 더 제고해 주시고 또 준비 안 된 또 조례도 없었던 또 여러 가지 절차들을 위배했던 청년 신상진 시장이 강조하시는 올패스 사업 저희 민주당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을 위해서 여야가 모두 합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였습니다. 예, 또 시장님, 민간협치 활성화 기본조례에 근거한 민간협치위원회 민선 8기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소집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올해 예산도 없다고 합니다. 과연 민간협치위원들의 존재가 우리 시에는 없습니까? 시장님, 협치 안 하실 겁니까? 이렇게 민간협치위원들 회의 소집도 안 하고 또 면담도 무시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시장님의 철학입니까? 풀뿌리 지방자치 협치하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야 하는데 이렇게 무시하시면 시장님 협치 의지가 있긴 한 겁니까? 아니, 협치 뜻을 알긴 하고 계신가요? 민간협치위원회 위원들은 시장의 들러리가 아닌 임기가 보장된 위원들입니다. 그 어떠한 이유도 설명도 없이 민간협치위원회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시장님, 시 집행부에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해주십시오. 협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 말로만 소통과 협치를 위해서 건배하시지 마시고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솔로몬 사업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만남의 기회가 적은 미혼 남녀들에게 건전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의 자리를 주선하는 미팅인 것 같습니다. 2억 4천여만 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이 사업인데 정말 보여주기식 사업의 전형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본질적인 그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보여주기식 사업 하나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MZ세대 청춘 남녀들이 만남의 기회가 없어서 결혼을 안 하겠습니까?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보면 결혼과 출산, 심지어 만남까지 꺼리게 되는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과 미흡한 보육 인프라, 다양한 사회 문제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해내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시행정 하지 마십시오. 12월 31일 성남 종합버스터미널이 폐업을 했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이 무색하게 버스터미널이 폐업을 했습니다. 사정은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대책이 아쉽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발을 묶고 불편한 그런 버스터미널 운영에 대해서 시장님 적극적인 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e스포츠 경기장 조성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중단시켰다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게임 회사의 존재와 또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의 매출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판교에서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경기도 공모사업에 성남시가 선정되어 도비 100억을 확보한 사업이고 많이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사업을 중단한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 지방자치가 사업의 연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믿고 있겠습니까? 혹시 전임 이재명 윤수미 시장이 시작하고 잘 나가는 사업이라서 중단시키시는 건 아니시겠죠? 정말 판교 테크노밸리의 수많은 게임 회사와 관계자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됩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최악의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성남시의 민주당은 이 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말만 하던 현 정권과 신 시장님 들어서자마자 일자리 센터 내 직원 상당수 16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16명의 가장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것입니다. 판교 지하철역에 불 꺼진 판교 일자리 상담센터를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라고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실직한 16명의 직업 상담사들은 작년 시군정부 합동평가에서 S등급을 달성하였고 표창장까지 받아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입니까? 전임 시장들이 하던 사업입니까? 이 과정에서 성남시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밀실행전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16명 가족의 눈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낸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가. 탄소 중립 도시 달성에 역행하는 율동 탄천 르네상스 사업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환경단체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탄천과 그 좋은 율동공원에 조성 중인 계획들 일부는 정말 엉터리고 우리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 성남시를 위해서 하천과 녹지 관리에 역행하는 사업들입니다. 왜 환경운동 단체들이 우려하겠습니까? 시장님, 며칠 전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뒤가 다르면 안 됩니다. 공약은 공약이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명품 그린 도시 만들고자 한다면은 가장 먼저 환경단체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폭염, 폭우, 강추위들, 즉 기후위기는 상시화되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감축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되어 있고 지금 기업들이 아리백 기업으로 전환하거나 탄소 국경 조정세 등 산적하게 경제적, 무역적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시정부에서 우리 시의 기업들을 위해서 또 우리 시의 탄소 감축을 위해서 정책 대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시장님 잘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르면 우리 시는 2030년까지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30년까지 이제 6년 남았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40%? 제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시의원 여러분들, 기후위기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국가나 우리 시의 명운이 달린 일입니다. 집중해 주시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각종 추진단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4차 산업 추진단, 재개발, 재건축 추진단 등 많은 추진단들을 시장님이 시장의 역정 사업을 강조하는 듯이 만든 것 같습니다. 수많은 교수와 기업가들, 자문단들을 배치했습니다. 보기에는 정말 대단하고 무엇인가 큰일을 낼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 또 일부들은 호박에 줄 그으면 수박이 됩니까? 라는 평가입니다. 각종 조직을 만들어내고 홍보한다면 일 잘하는 시장 되지 않습니다. 조직은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합집산 전문가들을 모아 생색내기 포장한다고 해서 모든 정책이 성공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적재적소의 성남시의 유능한 공직자들이 시스템에 의해 일하는 성남시를 만들기 바랍니다. 일하는 공직사회부터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수사와 감사에 시달리고 시장 결제 나기를 기다리며 지쳐가는 성남시 공직사회부터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역 상권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지역화폐, 성남사랑 상품권 이재명 시장 때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됐고 정말 지역 상권에 마음이 도움이 됐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감액했고 또 우리 시마저도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지역의 상인들이 난리입니다. 아우성입니다. 상인단체들이 성남시에 대한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남사랑 상품권 지역화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 의료원은 우리 성남시민들이 직접 조례 제정 운동을 펼쳐서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로 건립된 병원입니다. 성남시민이 주인인 병원입니다. 개원 초기 509병상의 종합병원급으로 정상 진료를 진료했지만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상황 속에서 우리 의료원은 코로나
지정병원으로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 와중에 잘 지켜왔지만 지역에 홍보도 안 됐고 또 의료 그런 병원을 완비하기도 전에 경영난을 겪고 또 내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병원을 잘 알아서 대학병원에 위탁해야 한다라고 연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관련 단체에서 제가 면담했습니다. 현재까지 많이 대학병원에 위탁을 해봤지만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런 결과는 군산병원이라든가 양평병원에서 통계로 나와 있고 관련자들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시장님, 성남의료원에 대해서 의사이시니까 잘 아시겠죠? 시장님, 공론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당 대표도 약속했습니다. 공론화 정확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시립의료원이 직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민간 병원인지 민간 기관을 위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공론화 과정을 철저히 이행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남시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기민주주의를 통한 공론화 과정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Z세대를 위한 만남의 자리를 만든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올해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전년도보다 또 줄었습니다. 성남시는 0.76명으로 가장 적다고 시장님이 어제 말씀하시더군요.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인구 절벽입니다. 지방 소멸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우리 여성의 사회 진출과 경제적 자리, 부동산 가격 상승, 청년의 취업과 고용 문제, 결혼, 출산, 그리고 양육 부담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전 국가적으로 대전환으로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비용 사회, 사회에 양극화되어 있는 사회, 집 사기 어려운 사회, 교육에 많이 돈이 드는 사회, 보육도 어려운 사회, 어떻게 출산율이 높겠습니까? 국가 대전환, 우리 성남시도 구조적인 개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시장님, 전향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으로 지역이 시끄럽습니다. 과연 자격이 맞느냐? 또 1차 공모에서 탈락했는데 어떻게 또 2차 공모에서 됐느냐? 중앙 정권의 선이 다 있다. 설들이 무상합니다. 전임 공무원이 비상임 이사로 선임돼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작년부터 성남시 문화재단 대표이사와 국장들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공모해서 채우실 겁니까? 벌써 시장님 취임하신 지 9개월 넘었습니다. 제발 인사부터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5월에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해야 하는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자리가 공석입니다. 이거 제정신입니까? 빨리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성남시 기자협의회가 성남시를 걱정하며 입장문까지 내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풀뿌리 기자들께서 더 이상 망가져가는 신상진 시정부의 난맥상을 보고 있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도 신상진 시장의 투명한 인사와 능력 있는 인사를 매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능력 있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신상진 시장님부터 성남시 산하기관장들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도 4월 27일부터 4일간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체육대회 준비가 미진하다고, 장애인 체육 준비가 미진하다고 연일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도대체 체육대회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각종 시설 정비와
또 운영,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모집과 교육 빨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성남FC 1부 리그 진출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개막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시장님과 여야 의원들이 함께 열띤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 씁쓸함과 희망도 느꼈습니다. 성남FC 후원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후원 기업들이 수사를 받고 있고 곧 기소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성남FC 기업 후원이 다 끊겼습니다. 매년 성남FC에 70억을 출연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출연 예산이 130억대로 늘었습니다. 최근까지. 광고 후원비로 운영되던 성남FC 예산만큼 시민들에게 소중하게 쓰여질 지방보조금으로 다 충당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누가 성남FC에 충당하게 만들었나요? 성남FC 관련 재판이 종결되어 무혐의 판정이 난다면 특혜 의혹을 제기한 국힘 정치인들에게 반드시 민주당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신상진 시장님이 새해 인사에서 130억 들던 성남FC 예산을 본인이 70억으로 예산 절감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아연실색했습니다. 정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여야 의원들이 열정적인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성남시의 협치 정신으로 성남FC의 1부 리그 진출에 힘을 모읍시다. 본도시 50년, 분당 신도시 30년이 지난 현재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 경제적 측면까지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성남시는 전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사업, 리모델링 등의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종상향, 종안원,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재정비 등을 위해 시장 직속 재개발, 재건축 추진단도 출범하며 본격적으로 지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단장이 공석입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성남시의 도시재생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고도 제한입니다.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사업성에 영향을 받고 그러므로 주거환경과 재산상의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2월 25일 성남지역 8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성남시 고도 제한 완전 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시장님과 국회의원님들, 경기도 성남시 의원들과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협치 정신을 통해서 고도 제한 완화의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지난 겨울 성남 시민들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할 만큼 고물가 난방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저희 민주당은 수차례 촉구했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성남시보다 재정력이 약한 다수의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그래도 난방비 폭탄 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 보기가 겁난다는 성남 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시민이나 가구당 난방비 지원금을 촉구합니다. 성남시 재정 자립도 전국 1위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또한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난방비 폭탄을 예방하기 위해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의 활성화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화와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관리를 통해서 건축물 부문의 탄소 저감 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난방비 폭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릅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랴부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준비했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성남시 공청회와 김병욱 국회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등을 종합해 보면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선도단지와 공공기업, 이주단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주가 되게 되었습니다.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용적률 상향, 건폐율 상향, 역세권 복합 공일 개발을 위한 용적률 특례, 이주대책 수립,
정비 비용 국가 지원, 지자체 지원 등 많은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일기 신도시 분당에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당의 재건축을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재건축 추진 연합회 등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버넌스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들을 위한 공공기업 모델의 연구와 재건축 추진자들이 최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 교육과 관련 영역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8호선 연장 반드시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도 국힘이고 시장님도 국힘입니다. 또 국토부 장관도 국힘 장관님입니다. 성남시의 다수당도 국힘입니다. 선거 때 열심히 다 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야당 핑계 대지 마시고요. 꼭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 마이스 사업과 정자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 사업이 잘 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장동과 같은 사업 방식은 특혜 의혹이 있어서 전면 바꾸겠다고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정자동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 방식에 대해서는 일부 용지를 팔아서 공공 지원 시설을 하겠다는 생각은 성남시의 이익이 매우 줄어드는 그런 사업 방식이라고 생각되어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남은 분당의 금사라기 주택 전시관 부지 개발에 성남시의 이익이 가장 큰 방식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한참 뜨고 있습니다. 우리 시 구간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더 주세요. 네. 셋골 등을 이어지는 공간은 유유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을 잘 연구해서 분당의 제2의 전성기를 갈 수 있는 그런 부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 시에 실익도 없고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반대하겠습니다. 시장님, 임기가 3년 반 남았습니다. 취임 9개월이 넘으셨습니다. 민생의 길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장은 풀뿌리 민주주의하는 지방행정입니다. 이재명 은수미 시장이 잘한 정책들은 평가와 함께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계승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민주당 정권 12년을 비정상으로 치부하고 왜곡하시면 3년 후 신상진 시장의 수많은 공약 이행 사업들에 대해 똑같이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해결에 최우선을 두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